일단 저는 지금 북한의 저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조금 각각의 차원별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출생 현상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에서 보면은 북한의 출생률은 90년대에 1.91명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1.36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수도인 평양의 출생률은 1.02명으로 1명 정도인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시군 모두 다 지금 하락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인을 보면 평양이나 이런 도시 지역의 개인주의, 북한 역시도 개인주의가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회지만 개인주의가 지금 발현이 되고 있고요. 주택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또 시장 활동을 대부분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출산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7, 80년대에 한국이랑 비슷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때 태어난 그 저출산 세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계속 돌아서고 있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출생률이 1.77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합계 출생률이 1.8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2.1명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다 낮은 수치들입니다. 북한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지금 현재 접어들어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4%입니다. 2050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인구 정책은 그럼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통제 정책을 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하 정책처럼 인구 통제 정책을 폈을 때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보다는 노동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 영웅이라는 칭호를 줘가면서 노동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그런 정책적인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모성 영웅이라고 해서 다산을 애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칭호를 주어지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하지 않을 법도 한데 북한에서는 통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이고 집단주의 체제여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영웅 칭호를 주는 것 자체가 그런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성 영웅 이런 칭호를 준다 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이런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인구 문제를 인구 정책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저는 이 어떤 저출생 이런 문제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개인과 국가와 세계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굉장히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산까지의 과정인 것이고요. 이거를 출산 장려금, 보육수당, 육아휴직 이런 걸로 출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출산은 굉장히 개인의 선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잘 활용되지 못하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이 원인을 한번 보면은 저출산의 현상을 보통 선진국의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 저출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현상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선진국이 아닙니다. OECD 가입 국가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이 마치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선진국 진입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런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걸로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이거를 조금 다시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북한의 사례 말씀드렸지만 저출산이 지금까지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선진국이나 개인주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 속에서 이런 각각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저출생 현상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습니다. 몇십 년 전에 50억 명이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은 역사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기후변화, 온난화, 그리고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지구의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내뿜는 온갖 쓰레기들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지구촌, 세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별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문제로, 국가 간의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자국 내의 문제, 내 나라 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촌이든 뭐든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쪽수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이런 얘기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세계화 시대, 지구촌 시대 되면서. 근데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에 세계 시민이라는 어떤 개념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과 국가와 세계, 이렇게 세계 차원에서 이런 문제 원인 같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이 수준을 다시 지구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다시 반대로 내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도 아시아 저출생에 관련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아시아의 4대 용이라고 불렸었던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모두 저출산이 사실 트렌드입니다. 잘 살고 있고 굉장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이 저출산을 모두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4대용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북한도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연관이 없습니다. 네, 선진국과 저출산, 이게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엄청 높습니다. 오늘 아시라프 달리 총장님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실 거지만,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데 아이를 그냥 막 낳고 있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고 있어서 후원금 보내달라는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류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걸 눈 감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차원에서 그렇고, 나라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그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기 낳는 거를 애국이라고 설명합니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떤 광고에 무슨 타이어 광고인가요? 네, 아이 낳아서 애국하자 이런 얘기, 그거를 광고 문구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주의로 흐르고 트렌드를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를 애써 애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를 보면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애국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려는 것은 사실 집단주의, 사회주의인 북한에서는 통합니다. 그게 통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애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그것보다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이게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나 이제 통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애국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둘째 문제고 최우선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현상은 다문화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민족 사회이기도 한데요. 여러 문화와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과 인종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만 이런 현실을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성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한국인을 뜻하지만 한국인은 한국 고유의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아까 고령화랑 같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민 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우선 개인을 지키고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을 버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그러니까 개인인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이곳이 살기 좋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당연한 얘기지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저와 나랑 친한 친구들한테, 가족, 지인들한테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서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또 내 가족, 친구, 지인들한테 거기 너무 맛있더라,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보자, 심지어 내가 살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살기 좋고 나의 소중한 존재에게 지금 나의 경험을 체험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애를 낳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애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거나 환경을 생각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유토피아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보니까 내가 살 집도 평생 구하기 힘들고 어디 가나 너무 비싸서 뭘 사 먹기가 무섭고 버는 돈은 적은데 나갈 돈은 너무 많고 돌아다녀 보니까 온통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범죄도 일어나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물건 쓸 때마다 환경 오염된다고 하고 먹는 거마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걱정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서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좋은 학교는 따로 있다고 하고 학원 가는데 돈 많이 들고요. 병원 가기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애들 옷 너무 비싸고요. 남들 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따라 하다가 내 인생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뉴스 보면 각종 사건, 사고, 범죄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거기다가 할까요? 성범죄 뉴스 보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딸 어떻게 키우냐? 딸 못 낳겠네? 그 군대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아들 군대 못 보내겠네. 아들 어떻게 낳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하는데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저출생 어떻게 지금 극복할 수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이거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도 별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함께 다뤄지고 있고요. 이거는 둘 다 인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살,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민 이런 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문제와 대책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문제이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나갈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국회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살고 싶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도입해서 인구 문제를 인구 정책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구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에 대한 전략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